며칠 전에 전부터 알고 있던 이 세척하시는 형님 한 분이 사무실로 좀 찾아오셨어요. 올해부터는 이제 에어컨 설치도 같이 겸해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비도 좀 사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와중에 얼마 전에 작업했던 현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뭔가 좀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현장이더라고요. 갑자기 220대로 압력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가동 중인데 그 상태에서 안 내려와서 에어컨을 껐다가 켜는 와중에도 압력 게이지가 변동이 없어가지고 그날은 이제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서비스 센터에 이제 접수를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강사님이랑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제 좀 그 빗물이 침투돼서 이제 진공이 좀 덜 잡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오늘 다시 좀 한 번 더 방문 드리는 겁니다. 이때가 이미 현장으로 가고 있는 중에 운전하면서 찍은 영상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날 현장에 가서 뭐 영상도 찍으면서 작업을 했고 실시간 방송까지 하면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잘 해결이 되고 나왔습니다. 그 영상을 편집을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모든 게 이제 명확하게 정리된 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저도 뭐 비슷하게 맞는 생각은 했었지만 좀 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이래서 이렇게 된 문제였구나 하는 그런 게 편집하다 좀 보여서 이왕이면은 현장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좀 정리된 내용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려고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좀 보면서 제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인트로에서 형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셨던 내용을 듣고 여러분도 뭔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세요? 뭐 일단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정리된 그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의 조건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매립 배관인데 벽걸이 에어컨만 매립 방식이고 스탠드 에어컨은 바로 이 거실 쪽이랑 가까워서 구멍을 뚫어서 설치하는 그런 현장이었답니다. 근데 우선 방문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이 매립 배관 실외기실이 외부에 있는데 이 부분에 배관이 밖으로 삐죽하게 나와 있었고 노출이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요즘 비도 많이 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빗물이 안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형님 처음에 저한테 현장 설명을 막 할 때 알려주신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작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라 이거를 먼저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어서 설치를 그냥 안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고객님이 1년만 살다 갈 거니까 뭐 배관 청소도 하지 말고 설치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배관 청소를 하지 않고 설치를 했습니다. 투인원 에어컨을 다 설치를 했는데 벽걸이 쪽에서 이제 또 누설이 된 거예요. 뭐 철거하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설치하면서 먼저 설치했던 기사님이 잘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꺾인 부분에서 누설이 생겨갖고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작업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이 형님이 올해부터 설치를 시작했으니까 실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녁 늦게까지 작업을 한 상황이었고 그 같이 갔던 동생분도 빨리 이제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럼 내일 와서 마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벽걸이 쪽은 잠가 놓고 스탠드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해놓고 그렇게 갔다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비가 오는 와중에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근데 벽걸이 에어컨은 결국은 이 매립배관 안쪽에서 새는 게 좀 느껴져서 벽걸이는 그냥 안 쓰기로 하고 스탠드만 설치를 했는데 이 설치를 해놓고 계속 에어컨이 꺼지고 하는 증상이 생긴 겁니다. 이 형님이 에러코드가 떠서 에러코드도 찍어 놨었는데 처음에 저한테 설명할 때는 에러코드는 전달을 좀 안 해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영상 막 찍는데 에러코드 보여주시더라고요. 삼성의 574 에러가 떴더라고요. 이게 이제 냉매가 완전히 부족한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에러인데 아무튼
그런 에러가 떴고, 다시 세 번째 방문에서는 이제 냉매를 싹 다 날리고 정량 주입을 해주기 위해서 작업을 했는데, 어느 정도 냉매를 주입하다 보니까 갑자기 실레이가 꺼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인트로에서 저한테 설명을 했던. 이제 저랑 얘기를 하던 와중에 제가 뭐 좀 물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창수 사장님이랑 같이 일부러 에어컨에 물을 넣고 작업을 해봤잖아요.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 물을 10cc 정도 넣고 작업했을 때는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다가 이제 20cc를 넣고 가동을 하니까 뭔가 이상하게 펌프가 고속으로 회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압력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이 안 나왔죠. 그때 조금 더 물을 넣어보면서 에어컨이 꺼지거나 에러 코드가 뜨기를 기다려 봤으면 좋았는데 이제 그걸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았고 나중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 현장에 물이 좀 많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알고 보니까 이 부위가 막힌 거죠. 이 냉매랑 같이 돌아다니던 수분이 이 부위를 막으면서 냉매 부족 에러를 띄운 거예요. 설치 후에 빨리 서둘러서 해놓고 고압 서비스 밸브 잠가 놓고 에어컨 돌리다 보면은 냉매 부족 에러가 뜨거든요. 비슷하게. 예. 그러니까 요 이제 좀 정리가 됐죠, 여러분. 결국은 물이 들어갔던 거고 배관 청소를 안 한 게 큰 실수가 됐던 거죠. 이 형님도 이제 설치는 초보잖아요. 근데 이 초보 기사님들이 배관 청소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형님은 질소를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고객한테 비용을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게 많대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견적이 뭐 다른 사람들보다 싸게 얘기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고깃집에 가서 배관 청소까지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더 발생을 하는데 그걸 좋아하는 고객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배관 청소에 대한 생각이 저도 그거 뭐 조금 불어주고 돈 되게 많이 받네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고객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혹시라도 배관 청소를 안 하면 정말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냥 쇼하고 돈을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아무튼 이제 이 정도까지 정보를 드렸으니까 여러분은 영상을 보면서 바로바로 아 이래서 그러구나 하는 생각들이 좀 드실 겁니다. 가스부터 뺄 거예요. 갑자기 또 퍽 터지죠. 이게 이제 얼었다가 녹았다 녹았다 하는 거죠. 뭐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르면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점점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죠. 지금 진공 펌프 오일 색깔이 어때요? 오, 하얘졌네요. 우유 빛깔이 됐네. 이러면 수분이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예. 아까 투명했는데. 뭐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수분이 꽤 있는 것 같고 이게 계속 오일을 교체를 하면서 진공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진공 작업 시작한 지는 3분 정도 됐고 네. 현재 진공도는 2.8토로예요. 예. 이 상태로 계속 작업을 한번 하는데 전체적으로 오일이 이렇게 하얗게 됐으면 뭐 이렇게 하얗게 된 시점부터 한 10분에 한 번씩 교체를 할게요. 오일을. 어차피 이미 뭐 저 수분이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오일로 계속 진공을 잡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10분에 한 번씩 오일을 교체하는 건 제가 사용한 이 세팅과 제 진공 펌프에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어요. 뭐 혹시라도 현장에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된다면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펌프의 오일량에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와, 이렇게 하얘져요? 그날 근데 PBT는 왜 내가 마지막에는 안 봐서 그런가?
그러니까 사이트 글라스에 보이는 거는 이렇게까지 하얗게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사이트 글라스 유리가 있는 공간이 이 정도 두께예요. 탁하게 안 보이고 조금 더 맑게 보여요. 그냥 약간 우윳빛깔이 나는구나 정도밖에는 안 보여요. 얘는 이렇게 두껍고. 시스템에 수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면 진공 작업을 뭐 1, 2분만 해도 오일이 금세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근데 이 같이 갔었던 형님은 그날 분명히 와서 30분 이상 자기도 진공 작업을 했는데 자기 진공 펌프로는 이런 오일의 상태를 볼 수가 없었다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사무실에 가서 그때 사용했던 진공 펌프에 오일을 한번 같이 교체를 해봤어요. 교체를 해봤더니 역시 좀 우윳빛 오일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 진공 펌프의 사이트 글라스에서 전혀 오일이 오염된 것 같지 않은 색깔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 글라스에 비치는 오일의 상태를 보고 진공 펌프의 오일 시기를 이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진공도를 보면서 교체 시기를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특히 가정용 기사님들은 대부분 비슷한 볼륨의 작업을 항상 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진공도가 좀 안 떨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뭐 1.2에서 1.5토로 아래로 잘 안 떨어지고 내가 오일 교체한 지 좀 시간이 된 것 같다면 교체를 해주시면 진공이 잘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물론 누설 때문에 그렇게 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 누설로 인해서 진공도가 안 떨어지는 거는 금방 좀 티가 납니다. 요거는 진공 작업을 직접 현장에서 많이 해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전체 진공 작업 시간 10분인데 오일을 아예 교체할게요. 지금 요거는 형님 요거 좀 뜯어주세요. 네. 그냥 뜯고 이렇게 수분이 들어간 시스템을 진공 작업을 하려면 오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시간도 장시간 동안 해야 되고 오일도 계속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에서처럼 오일을 받을 수 있는 이제 통 같은 게 좀 준비가 돼야 되고 오일도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전체 작업 시간은 2시간 35분 그리고 최종 진공도는 0.57토르 정도까지 작업을 했고요. 오일을 2통 교체했어요. 그러니까 2.2리터 정도 사용을 했고 마지막에는 오일의 상태가 이제 깨끗해질 때까지 진공 작업을 한 겁니다. 보통 이런 현장에서 작업을 해보면 0.5토르 근처까지 가야 이제 오일이 더 이상 탁해지지 않고 좀 말끔한 상태를 유지하더라고요. 처음에 이 댁에 도착을 해서부터 작업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데까지 3시간이 좀 넘게 소요된 것 같아요. 같이 가셨던 형님은 결국 4번째 방문을 한 거고 이렇게 4번째까지 방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처음에 배관 청소를 안 한 게 제일 컸죠. 여러분 현장에서 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현장이면은 쫓아가서 이번 현장처럼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뭐 물론 이렇게 같이 해결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또 다른 기사님들께 공유도 해드리고 뭐 제 능력이 부족하면 우리 또 삐돌이 선배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가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그런 컨텐츠도 앞으로는 한번 진행을 해볼 테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제 연락처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제 전화번호로 전화 주세요. 뭐 검색 에어컨 설치 굿뉴스로 검색하면 전화번호 다 나오니까 연락하시면 연락 받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